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, 바로 한국의 돌봄 위기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있죠. 바로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봐야 할까 하는 겁니다. 이 질문 딱 들으면 어떠세요? 그냥 먼 미래의 사회 문제 같으신가요? 아니죠.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고요. 우리 부모님, 그리고 바로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한국이요.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정말 엄청난 속도거든요. 그래서 아까 누가 부모님을 돌보지?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 이제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돌봄 인력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좀 무서운 제목이죠? 이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뒤 2043년이 되면요.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금보다 무려 2.4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. 와, 2.4배?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?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.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? 바로 점점 더 벌어지는 돌봄 공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2025년, 2035년, 2045년으로 갈수록 이 막대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정말 멈출 줄 모르고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죠?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될지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.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는데 정작 돌봐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보세요. 공급은 2034년에 정점을 찍고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점점 더 아찔하게 벌어지는 이 격차.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돌봄 공백의 진짜 모습입니다. 마이너스 99만. 와,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숫자 아닙니까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이만큼 부족해진다는 겁니다.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돌봄의 손길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가 또 공평하지가 않아요. 돌봄 로또라고 해야 할까요? 보세요. 2043년이 되면 서울에서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3.2명을 돌보면 되는데 저기 전남 같은 곳은 4.4명을 돌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애에 따라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법, 바로 돌봄 인력의 초대. 즉,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?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.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요양보호사 중에 외국인 비율이 몇 %나 될 것 같으세요? 정답을 놀라지 마세요. 0.9%입니다. 네, 1%도 채 안 돼요.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. 아니, 이렇게나 사람이 부족한데 왜 외국인 인력을 제대로 활용 못했을까요? 그 이유를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첫째는요, 외국인 돌봄 인력의 절반 이상, 56.6%가 이미 60세 이상이라는 점. 둘째, 77%가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지역 불균형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자 정책 자체가 돌봄을 하러 오는 전문 인력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E7 비자 프로그램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그냥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서 돌봄 전문가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딱 그 일만 할 수 있는 전문 비자를 주자는 거죠. 훨씬 체계적이고 훨씬 효과적이겠죠? 자,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해결책, 바로 기술이죠. 로봇 도우미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. 이른바 로봇의 역설인데요. 요양시설 10곳 중 9곳은 로봇 진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실제로 로봇을 쓰는 곳은 10곳 중 한 곳도 안 된다는 겁니다. 6.4%. 이 엄청난 차이, 도대체 왜일까요?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.
첫 번째는 27.5%, 그래도 돌봄은 사람이 해야지 하는 인식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26.9%, 역시 비용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21.7%는 저 로봇 진짜 효과가 있을까?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로봇의 잠재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특히 어르신들을 옮기거나 할 때 쓰는 이동 지원 로봇. 이걸 썼더니 요양보호사들의 육체적인 힘듦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?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외국인 인력 이야기도 했고 로봇 이야기도 했잖아요. 근데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딱 한 가지,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바로 사람의 손길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. 이 보고서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.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일자리 자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외국 인력을 데려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 만들 수 없다. 라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이 돌봄이라는 일이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또 그에 맞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안 되면요, 사람을 데려오든 로봇을 쓰든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. 네, 외국인 인력도 첨단 기술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. 우리 사회는,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 소중한 사람의 돌봄에 대해 그 진짜 가치를 지불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?